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조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대한조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 이번에 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둘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한조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대한조선이 일단은 이제 건조하는 기업으로 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배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작년에 강했습니다. 작년에 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가 좀 조선업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왔고, 지금 시기에서는 조선업이 뭐로 가냐, 가긴 가는데 이 선박 건조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MRO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MRO라고 하면은 유지보수, 여기에 대한 수주를 하는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계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배 건조에 대한 수주가 거의 맥스를 찍었어요. 지금도 막 계속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상 아쉬운 점이 땅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척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1년에 우리가 그거를 풀가동을 시켜서 수주를 받은 거를 생산을 한다라고 쳐도 1년에 최대가 한 8척이라고 치면은 지금 수주 공시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미 100척이라는 픽스된 가격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 동안 나눠서 생산을 하고 건조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처음에는 이제 중간에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뭐 3척 정도 만들었지만 내년에는 1년 풀가동이니까 이번에 8척을 생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한 10척 정도 올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 사이클이 오는 건데, 보통 조선업이 사이클이 강하게 온다라고 하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보통 끝나요. 근데 이 올해가 3년 차거든요. 올해가 끝나고 내년이면 4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 건데, 조선에 대한 호황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근데 그 시기에 상장을 했다는 게 첫 번째로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선업이 더 가기 위해서 4년 이상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MRO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임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일 때도 99도면은 이제 물이 뭐 뽀글뽀글 끓을 듯 말 듯 하다가 100도에 되면은 이게 임계점이 딱 터지면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요 구간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임계점이 분명히 옵니다. 돌파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한 돌파를 못하고 그 현상 유지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돌파 못하고 고꾸라진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업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가 잘 되는 거는 너도나도 동네 이웃사촌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주가 잘 되고 있는 것, 그만큼 배에 대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간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대비 가성비가 있는 게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조선 기술만 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국가라는 건 너도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박 건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실적이 더 많이 찍힐 수가 있겠죠. 지금 만드는 배에는 계속 수주가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은 안정적으로 계속 찍힐 텐데 여기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MRO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오션도 지금 MRO를 우선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HD 현대중공업 여기서도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MRO를 만들었습니다.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사들이 MRO에 대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조선은 아직까지는 건조에 대한 사업 영위만 하고 있고 MRO를 하겠다 아니면 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물론 대한조선도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장벽을 뚫고 바로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약간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MRO에 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대한조선이 과연 거기에 낄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바로 또 조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노조 파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노조 파업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조선인데 그동안에는 기업이 여기에 대한 피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끔 법안을 바꾸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근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업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임금 협상만 매일 하고 맨날 파업 시위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노조의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근데 노조가 들고 일어서면은 실적에 대한 타격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누구다? 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또 조선주들이 다 밀렸어요.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MRO에 대한 패싱,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땐 대한조선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가. 물론 이제 건조에 대한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년에 사이클을 같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959만 주예요. 한 20몇 %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안다이치 자산운용에서 24.91%, 약 960만 주 가량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고 보유예수를 락업 물량의 6개월 정도 보유예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을 때 26년도 2월에 보유예수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행 리스크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조선은 제가 봤을 때는 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봐야 된다? 12월 안에는, 올해 안에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매도를 이제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파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11만 6,300원을 찍고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한다, 요런 게 아니라 지금 또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 여기서 계속 모아갈까? 하면서 떨어지는 거를 계속 모아가라고 보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상장하고 나서 물량이 밀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들링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수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이 돼요. LG에너지솔루션 보시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장하고 나서 그 공모 때 돈이 어마무시하게 물렸습니다. 거의 경단위로 돈이 공모가로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역대급 기대감을 가져갔었던 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인데 그 사람들이 공모 참여해가지고 더블 먹고 바로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까 1년 내내 조정을 받다가 또 요렇게 시간이 흘러야지만 메가사이클이 와요. 근데 요때는 또 2차전지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킬 때 그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밀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러지 못했다, 하락장으로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그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인기를 보여줬던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하고 나서 던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고, 요때도 맨날 오버행 리스크 얘기하면서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전지 사이클 오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한조선도 이번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또 락업 물량 나오기 전에
너도 나도 던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조정받을 거예요. 계속 조정받다가 뭐 수주공시라든지 조선 사이클이 좀 더 정확히 강하게 간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 조선업에 대한 불황 사이클이 또 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대한조선은 또 바닥에서 어마무시하게 우하향을 하거나 계단식 하락을 하거나 바닥에서 횡보를 하거나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조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안에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대한조선에 대한 바닥을 제대로 저랑 같이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조선은 지금부터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언제 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상장 공모 이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주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바로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같이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